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거쳐 필기까지 합격하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좀 메인으로 강의를 진행해드린 지 어느덧 한 7년, 8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수많은 강의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모의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의 면접 영상 제공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께도 모의 면접 해보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라고 이제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 회피를 안 하게 강의를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런 강의들까지 제가 최종 합격하신 분들께 항상 합격 후기를 다 받거든요. 그 합격 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강의들까지 매해 트렌드를 반영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올해는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얘네와 상호작용하면서 제공해드리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100% 이안에서 나오는 건보 기출 질문 15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저한테 유료 컨설팅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좀 무료의 컨설팅 개념으로 한번 영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마련을 했고, 무엇보다 이 15개만 정리를 하시면요. 어차피 건보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이 15개에서 말장난만 쳤기 때문에 이 15개를 정리를 해두면 그 다음에 질문 의도에 맞춰서 여러분도 말장난만 쳐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15개만큼은 꼭 준비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합격자들의 트렌드 한번 살펴보시고 다 보고 나면 모의 면접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좀 이번에 정말 합격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이랑 이미지 확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A나 2회 과정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정말 이미지부터 답변까지 적어도 여기에 나온 15개 질문에 대해서는 다 꼬리 질문까지 대비를 좀 해드리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봐니까 좀 할만해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 면접은 저는 제가 아무래도 유료고 제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추천하긴 뭐하지만 정말 이 모의 면접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랑 모의 면접 수업 한 번만으로도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에서 제가 이미지의 답변까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은 면접 날짜 앞두고는 모의 면접이라도 꼭 신청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릴 강의에는요, 행정, 요양, 건강, 전산, 모든 직렬에 대한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경험은 묻기 전에 답하시지 않는 걸로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건보는 면접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뭐 했던 경험은 묻기 전에 경험을 답변하시면 면접관이 지루해서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묻지 않으면 그때는 2글씩과 이유 정도만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고 경험으로 괜히 답변 길게 갖고 가지 마세요. 답변은 3, 40초 내로 나와야 되고요. 구어체로 무작정 소통, 공감, 배려, 경청, 존중, 친절 이런 의미 없는 단어들 나열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 얘기하듯이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공감을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근데 저는 어떤 게 필요하신지 듣고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내가 하는 말로 바꿔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돼야 나머지 3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 똘망한 눈,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세와 목소리는 꼭 유지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걸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이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거구나 라고 면접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 요양직, 건강직, 전산직 모두 제가 늘 여쭤보는 게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던 경험은 뭐가 있으세요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도 고객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 고객 만족을 위해 혹은 업무 효율을 위해 주어진 일 이상을 한 경험. 요양직은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들에게 다르게 한 경험. 건강직은 사후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남과 다르게 한 경험. 전산직은 의료병원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거나 협업을 통해 공익이나 고객을 위해 개선을 해낸 경험 이런 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병동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이런 거 가능해 혹은 나는 이런 강점들이 있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만 잘 어필해 주시면 자기소개는 완성이 됩니다. 다음 지원 동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둘둘 나눠서 볼 건데요. 먼저 행정직이나 정산직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가 왜 건보인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왜냐면 행정직은 다른 공단과도 할 수 있고 전산직도 사실 사기업, 공기업과도 다 비슷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왜 하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싶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직렬은 내가 갖고 있는 적성과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왜 건보에서 활용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우리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요양직이 적성이 맞을 것 같다, 혹은 내 병동 경력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이러한 이유로 가정을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라는 흐름으로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맞춰주시는데, 내가 이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 속 건강관리가 중요하더라, 내 심장내과에서 일했는데 퇴원 후에 뭐 약 잘못 먹어서 다시 오시는 분들 보면서 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흐름으로 직무에 초점 맞춰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3번 장단점 볼게요. 이거는 이러한 질문들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내 성격의 장단점이나 타인이 보는 성격의 장단점, 긍정, 부정, 피드백,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고치기 힘들었던 습관인데요. 먼저 장단점을 정리를 하시고 피드백 질문이 나오면 그거를 문장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내 장점이 꼼꼼함이면은 너무 단편적이지만 너 정말 꼼꼼하구나, 이렇게 문장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습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함이면 행동으로, 내가 뭘 할 때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행동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장단점은 어떻게 찾냐면, 먼저 이 직무에는 어떤 성격이 필요한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거 하시거나 주변에서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첫인상, 나의 부정적 인상을 쭉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성격 중에 좀 나의 부정적 인상을 타파할 수 있는 고객 응대 하나, 업무 관련 하나로 장점을 2개 찾으시고, 그리고 다른 직무에는 필요해도 내가 지원한 직무에는 딱히 필요 없는 모습을 단점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뭐 리더십이나 이런 내용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채용 이유와 열등감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강점, 약점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동 전문성이나 고령 심리, 다른 뭐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걸로 갖고 가주시고, 건강직도 나의 병동 전문성을 말씀하셔도 돼요. 요양직 같은 경우 뭐 내가 정형외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내가 암과 관련해서 암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동 전문성으로 갖고 오시고, 그 외에 둘 다 비슷해요. 뭐 영양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이나 내가 알아두면 더 좋은 내용들을 강점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 전사는 데이터나 개발 혹은 건강의료 관련 경험, 디자인, 보험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되고요. 약점이 중요한데, 약점은 내가 일하면서 이 직렬에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현재 공부 중이야 라는 걸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의료 지식이나 세무, 영상, 회계, 요양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강점 중에 없는 것, 전산직도 뭐 의료 지식이나 디자인,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공부 중이다 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인데요. 이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니? 혹은 회사에서 딱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니?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저희가 앞에서 장단점 할 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내향적인 이미지가 단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 러닝크루를 나간다, 이런 내용들로 해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고객을 만나는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외모다, 그 이미지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언제 스트레스 받냐라는 질문에 고객 만날 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치명적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미지를 파악해서 얘네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뭐 고객 때문에, 상사 때문에, 조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절대 금지고요. 스트레스 받은 증시에 뭐 어떤 분들은 양치를 하러 가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지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장 몰입했던 경험 볼게요. 이거는 네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니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 편의나 만족을 위해 혹은 동료 편의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뭔가 개선하고 만들어냈던 경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보건, 병원 관련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건보에 오고 싶어서 배워봤던 프로젝트 혹은 관련 지식을 공부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뭐 디자인, 우리 약점하고 비슷해요. 디자인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뭐 UI 배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데이터가 필요했어 해서 배운 내용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직하고 건강직도 비슷하게 갑니다.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 환자의 건강 회복이나 습관 형성 등을 위해 내가 뭔가 만들었던 경험. 예를 들어 고령 환자 혹은 어떤 환자가 퇴원 후에 약을 너무 안 챙겨 먹어서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던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더 나은 의료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한 거, 약점하고 비슷해요. 건강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증상 등을 알기 위해 공부한 것, 퇴원 후 환자 관리나 습관 회복을 위해 뭔가 만들어낸 경험, 이런 것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쉽지 않은 사람을 볼 텐데요. 우리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 좀 시너지가 나는가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 뭐 저한테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요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하고 일할 때 내가 성장한다 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혹은 나는 좀 숲을 보는 사람인데 나무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반대로 가장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때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날 혼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서, 뭐 피드백을 안 하는 사람이라던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창의적이었던 경험 혹은 관점을 바꿨던 경험을 볼 텐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고객 편의 만족 혹은 동료 편의나 업무 효율을 위해 개선하고 만들어냈던 경험, 이거 주도적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한 거 돌려쓰고 창의는 주도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도적이었던 경험 여러 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동료의 의견으로 관점을 바꾼 경험, 혹은 이전 다른 프로젝트의 경험을 사례를 입각해서 내가 바꿨던 경험을 쓰시면 되고요. 요양직, 건강직도 비슷해요. 환자의 회복을 위해 혹은 환자의 습관 형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낸 경험. 아까 그 환자가 약 퇴원 후에 안 먹어서 약 먹을 수 있게 관리해줬다도 창의적 경험에 쓸 수 있겠죠. 이게 뭐 좀 더 들어간다면 검사실이나 관련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구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관점을 바꿨던 경험 질문은 내가 뭐 이전에 A병동에서 일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B병동에 왔을 때 이거를 적용해봤더니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혹은 다른 선생님이 다른 병동에서 일하면서 이런 걸 말해줬을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바꿨더니 도움이 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다음,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인데요. 저는 실패가 주도 혹은 도전과 동일한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행정직은 업무나 고객을 위해, 요양직은 고령 환자를 위해, 건강직은 환자 습관과 형성 회복을 위해, 혹은 전산직은 공익이나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더 나은 성장이나 회복, 건강을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공부 방법을 바꿔서, 연구 방법을 바꿔서, 시행 방법을 바꿔서 극복해내서 성과를 낸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표를 위해서 1번 내가 도전을 했다, 2번 근데 내가 극복했다가 가장 큰 포인트니까 여기에 유의해서 소재들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 원칙과 편의 질문 보도록 할게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편의를 지켰던 경험에는 고령 고객이나 불편 고객에게 원칙을 지켰을 때 오히려 이 고객이 좀 불편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사의 동의를 구해서 업무 편의를 좀 끌어내드린 경험인데, 여러분이 전 직렬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원칙 대신 편의를 택했던 경험은 원칙 안에서 내가 이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상사의 동의를 구해서 했다라는 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 대신 원칙을 따랐던 경험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어기는 거예요. 다들 어기지만 난 지켰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나만 바꾼 게 아니라 다들 원칙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원칙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원칙 지키기 위해 도와줬다까지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직 같은 경우에도 고령 환자, 건강직도 환자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과 상사 동의 안에서 내가 뭔가 편의를 따랐던 경험. 원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다들 어기는 걸 내가 지켰던 경험. 전산직도 다들 원칙 지키면은 기한 내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기술이나 편의를 갖고 와서 좀 편의를 따랐던 경험. 그리고 원칙 같은 경우에 다들 결과를 속이거나 조작하자고 했는데 나는 원칙대로 한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했던 경험 혹은 동료 대신 실수를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대처한 경험은 내가 신입 때, 초반 때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조금 관대지고 나에 대해 조금 관대한 답변으로 쓸 건데요. 완전 신입 때, 초반 때 근데 이게 환자나 고객에게 치명적이어서는 안 되고 숫자와 관련된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여러분이 노력했어요. 신입 딴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뭐 코로나가 발생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 놓쳐서 실수했지만 다시 해결한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 몇 단계? 한 3단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너 회피하는 사람이니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수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로 해결하는 사람이야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재발 방지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동료 대신 실수를 해결한 경험은 이런 거예요. 동료가 환자한테 뭘 잘못 안냈어요. 근데 동료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거 제 일 아닌데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저희 일이죠 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여기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갈등 협업인데요. 얘는 갈등을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협업에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렇게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불편 해결 방안, 업무 효율 증대 방안, 홍보 방안, 조직 증대 방안, 요양직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뭐 해결 방안, 갈등, 회복 방안에 대한 갈등, 전산직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타부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조직의 단체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던 경험인 거예요. 전산직은 뭐 하나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뭐 저 팀은 다른 얘기하고 이 팀은 다른 얘기하고 디자인 팀이 다른 얘기했다. 이것도 갈등이 될 수 있고 요양건강직도 검사실하고 이거 조율이 안 됐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주로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갈등이 됐다. 모든 조직을 위한 갈등에서 의견이 갈렸던 경험을 해결했던 경험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 없을 경우에는 나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쟤는 안 지키려고 해서 갈등을 해결했어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처럼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타부서나 동료군 지자체와 협업을 막 끌어내서 해결한 경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실패했던 경험은 결국은 노력이에요. 내가 이 목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코로나가 터져서 자원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실패했어. 이런 내용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 헌신 희생한 경험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들 꺼려하는 일, 고객들이 좀 불편해하는 일, 손이 많이 가는 업무, 조직에 필수적인 업무가 있었어서 내가 이거를 남들이 다 싫어했는데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미리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체계나 양식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해결했어가 될 수 있고요. 요양직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뭐 환자와 관련된 일에서 환자가 좀 고령 환자라서 사람들이 뭐 꺼려하는 일이라던가 뭐 안전과 연결된 일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단체로 뭐 영상 만들라는 목표가 떨어졌는데 다들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내가 무언가 공부해서 나눠줬어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어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많이들 쓰시는 건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했다 이런 것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거 찾아봐 주셔도 좋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취업같이 번거로운 일이나 디자인 같은 거 다 못하는 일, 뭐 보험 지식 공부 혹은 경영학과 다른 과랑 같이 했는데 다 못한다 했는데 내가 대신 공부해서 방법 알려주고 멘토링 해주고 손 가는 일 내가 다 해줬어. 이런 내용들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민원응대를 덜 해봤다면 경력에서 혹은 민원응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일 경우에는 민원응대를 해봤니? 라는 질문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진상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냐? 그런 노하우가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진상 고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한 고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한 고객이었는데 거기서 고객이 진짜 진상을 피우라고 바꿔주세요. 안 피웠어도 진상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쟤는 고작 저걸 진상으로 생각해. 쟤는 고작 저 정도 요청도 못 처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오로 몰아가시고 대부분 학생분들이 저 그때 상사한테 말하면 상사가 해결해줬어요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민원응대 노하우의 소통 공간 배려 이런 거기보다는 우리 구어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정확하게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대안을 꼭 제시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찾아봐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조직 적응 노하우인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뭐 상은 선후배들이랑 직접적으로 막 가깝게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간택해주길, 누군가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좀 모든 업무까지 이어져서 수동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능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내가 수동적이지 않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나만의 필살기예요, 노하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좀 친해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조직 적응 노하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인관계 노하우도 종종 요즘 막 MBTI가 유행하면서 T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좀 시크한 뭐 쿨하고 시니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대인관계 노하우가 있을 정도로 사람을 잘 챙기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내가 뭐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잘 챙기면서 지낼 수 있어요. 나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건보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딱 이거예요. 고객이나 환자, 조직을 위해서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어진 일 이상을 넘어서 뭔가 시도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랬던 경험들을 일부러라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게 답변만으로는 소화가 절대 되지 않고 이 이미지에서 여러분의 능동성과 주도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실 때 평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셨다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연습을 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강의 듣고 나시면요. 연습하시고 요거 가셔서 어떤 사람 뽑히는지 합격 선배님들 후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모의 면접까지 연습을 하시는데, 만약에 나 최종적으로 면접 가기 전에 확인 받아보고 싶다면 모의 면접은 제 강의지만 제가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답변을 하나도 정리를 좀 못하겠다 싶으신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링크로 1A나 2회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기본적으로 이 15개 질문만 정리해 가도 다 돌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이 15개는 꼭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최종까지 쭉쭉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